안녕하세요. 문학추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보신 고전 문학 작품일 텐데요. 이 작품은 전편은 1605년, 후편은 1615년에 발표된 고전 문학 작품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의 전개 방식이 현대에 와서는 다소 생소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반테스라는 작가가 쓴 이 작품은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로서 스페인 문학사에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책입니다. 2002년 노벨연구소에서는 이 작품을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까지 평가했고요. 그만큼 작품성이 뛰어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돈키호테 하면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미치광이 기사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에피소드는 돈키호테의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 중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돈키호테의 대부분 에피소드는 해악과 풍자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구성상 특이한 부분은 전편과 후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후편에서는 전편이 이미 출판된 책으로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돈키호테가 전편에서의 자신의 활약에 쓰여진 책을 후편에서 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돈키호테는 라만차의 기사로서 풀네임은 돈키호테 대 라만차입니다. 이 사람은 편력기사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자신이 편력기사 중 하나라는 과대망상을 하고 모험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돈키호테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가상의 귀분을 창조하고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데요. 둘시네아는 사실 평범한 농부의 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편력기사들은 사랑하는 귀부인이나 아가씨가 있기 때문에 돈키호테는 둘시네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농부였다가 돈키호테의 종자가 된 산초 판사가 있고요. 돈키호테와 같은 마을에 사는 신부 페로페레스와 이발사 니콜라스, 학사인 삼손 가라스코가 있는데 이들은 돈키호테를 제정신으로 되돌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공작과 공작 부인이 있는데요. 이들은 돈키호테의 광기를 재밌게 생각하고 갖가지 장난을 꾸며내어 돈키호테의 광기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8명이 돈키호테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럼 이제 돈키호테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키호테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일관된 줄거리 소개가 사실 어렵습니다. 개별 에피소드를 다 소개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큰 줄거리만 소개하자면 도리어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요.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위주로 줄거리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는 라만차 지역에 사는 평범한 이달고인데요. 이달고라 함은 자귀가 없는 귀족을 의미합니다. 그는 당시에 유행했던 편력기사에 대한 소설에 심취한 나머지 마침내 자기가 편력기사도를 계승해야 할 편력기사라는 과대망상에 빠지고 맙니다. 돈키호테는 스스로의 이름을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하고 별칭을 슬픈 몰골의 기사라고 합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의 딸인 여인을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귀부인으로 창작하고 자신이 그녀를 수호하고 평생 사랑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는 총 3번에 걸친 모험을 떠났는데 혼자 떠난 첫 번째 모험에서는 싸움에 져서 크게 다쳐 로신한테 등에 실려 고향으로 금방 돌아옵니다. 신부 페로와 이발사 니콜라스는 그가 미친 이유가 편력기사 소설 때문임을 눈치채고 그 소설들을 몇 가지만 남기고 모두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여전히 편력기사도를 행할 신념에 불타하고 있는데요. 그는 같은 마을의 산초 판사라는 농부를 꼬드겨 종자로 거느리고 함께 두 번째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산초가 돈키호테를 따라 나선 이유는 돈키호테가 나중에 자신이 황제가 되면 영지를 주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인데요. 산초의 멍청함과 돈키호테의 광기는 환상적인 콜라보를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풍차 사건은 바로 2차 모험 중에 발생한 것인데요. 돈키호테는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앞뒤 잴 것 없이 돌진합니다. 자기 창을 풍차의 날개에 꽂기는 했는데 날개가 돌아가면서 돈키호테와 로신한테는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다양한 모험을 펼치는데요. 두 번째 모험은 페로와 니콜라스에 의해 강제 종료되고 맙니다. 그들은 돈키호테와 산초를 속여 자신들이 마치 편력기사 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마법사인 것처럼 속이고 그들을 다시 마을로 데리고 온 것인데요. 그들은 돈키호테를 일단 마을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의 정신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돈키호테의 과대망상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사 삼손 가라스코가 그를 막아보려고 하지만 말로도 힘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세 번째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공작과 공작 부인을 만납니다. 세 번째 모험 때는 이미 돈키호테의 1, 2차 모험이 책으로 출판된 이후였는데요. 공작 부부는 그 책을 보고 돈키호테의 광기가 재밌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연출하고 그의 광기를 즐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들은 산초를 한 마을의 영주로까지 임명하기까지 하는데요. 산초는 그 마을의 영주가 되어서 의외로 지혜롭게 통치를 합니다. 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 산초는 자신이 영주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돈키호테에게 돌아가 모험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모험 끝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돈키호테는 하얀 달의 기사와 만나 결투를 벌입니다. 결투에서 진자는 기사 활동을 당분간 그만두고 낙향하기로 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돈키호테는 그 결투에서 패배하고 약속에 따라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알고 보니 하얀 달의 기사는 학사 삼손 가라스코였습니다. 그는 돈키호테의 편력 기사 활동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페로 신부와 이발사 니콜라스 등과 모의하여 자신도 편력 기사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돈키호테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마침내 그를 이기고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 겁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온 돈키호테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크게 악화되고 마는데요. 자기 삶의 전부였던 편력 기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자 몸과 마음이 크게 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황한 페로 니콜라스 카라스코는 돈키호테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초와 함께 편력 기사 활동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이미 편력 기사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결국 그는 회복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돈키호테의 주요 줄거리였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사실 각각의 모험 때마다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짧게 소개해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품격 커세 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돈키호테의 소설적 배경이 된 라만차 지역이 있어요. 자, 라만차 지역은 커다란 주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남쪽 근교의 카스티아이 라만차 주인데, 그 주가 뭐 똘레도, 시우다드 레알, 뭐 꾸엔카 이런 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하죠. 자, 그래서 라만차라는 말 자체는 건조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풍차라는 것은 대형 곡물 저장 창고이면서 도정하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돈키호테의 저자 미겔 세르반테스에 대한 그 프로필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유대인인데 카톨릭으로 개종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직업은 뭐 의사, 판사, 군인, 성직자 이런 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당시에 뭐 의사, 판사는 되게 좋은 뭐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학 전공도 아니었어요. 자, 이분이 역사적인 해전 레파톤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 세력과 오스만 투르크 종교 전쟁이면서 해상권을 둘러싼 대전투였죠. 그 전투에서 스페인 무적 함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총을 팔에 2방 맞고 불구가 됩니다. 레판톤의 외팔이라는 그 별명을 이때 얻게 되죠. 자, 운 좋게 이제 전쟁 승리하고 나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재수 지지리도 없어요. 알제리 해적에게 납치당해서 아프리카로 끌려갑니다. 알제리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5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데, 탈출하다가 잡혀서 또 고문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제대로 하죠.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다가 스페인 현지인이 그 현상금을 내줘서 운 좋게 풀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을 돌아왔는데 세금 징수한 일도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거둔 세금을 은행에 맡기겠죠.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에라이. 그런데 맡긴 은행이 파산난 거예요. 예, 그럼 졸지에 또 도둑놈이 되겠죠. 그래서 또 감옥행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감옥행만 몇 번 갔다 온지 몰라요. 자, 그때 2번째 감옥행 이었을 때 감옥에서 영감을 얻은 게 바로 돈키호테 소설이죠. 자, 이런 말이 있었대요. 17세기 초에 어떤 책을 읽다가 히덕거리며 웃으면 펠리페 3세의 명언이 있었는데, 저놈은 돈키호테 소설을 읽거나 미친놈이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초창기에는 코믹 소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코믹 소설로밖에 평가를 안 했죠.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알론소 끼아노라는 라만차의 말년의 노인이 있어서요, 기사 소설을 책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소설 속 세상과 현실 세상을 구별 못하는 경지까지 가요. 뭐라 일체의 경지, 응? 잘못된 세상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자신이 편력 기사가 돼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 잡겠다며 여행을 떠난 게 돈키호테 시작입니다. 자신만의 이름, 또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이름 기사명을 자기 스스로 짓고 이 미친 행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멀쩡하게 돌아가는 라만차의 그 풍차를 보고 괴물로 잊으겠죠. 거인. 너도 이제 슬슬 미쳐가는구나, 야. 그리고 다쳐요. 자, 그러다가 그래도 일어나요. 포기를 모릅니다. 여러 명의 적수와 싸우다가 운 좋게 그래서 그냥 알아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전투력이 훌륭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그리고 중요한 캐릭터 바로 산초가 있죠. 산초 판자. 자, 이 길동무면서 그 소울메이트죠. 그런데 왜 돈키호테를 따라가게 됐냐면, 옆집 동네에 아저씨거든요. 그런데 돈키호테가 미쳤잖아요.
근데 미친 소리를 해요. 자신이 기사가 돼서 공을 세우면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땅 중에 섬을 받을 건데 그러면 나중에 섬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겠다. 섬의 왕으로 임명하겠다라는 말 듣고 이 미친 사람을 따라다닌 게 그 산초 판자입니다. 자, 여행 떠나다가 돈키호테가 하도 미친 짓을 할 때 바로 잡아주는 게 또 산초 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그 갈등 구조로 자, 또 다른 미친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알돈사라는 이 여인을 자신만의 둘시네아 공주 캐릭터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 레이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이 둘시네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공을 세우면 그 영광을 둘시네아에게 돌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산초 판자가 실제 보고 오기로는 아줌마예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또 미친 행동 중에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식 기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기사 행동을 다닌다는 걸 깨달았어요. 숙소면서 식당이죠. 그 휴게소 들어가서 여관 주인을 성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신의 판타지에서는 이 여관이 성으로 보였고 그 성 안에는 성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관 주인한테 성주님 기사 서품식을 해달라고 이게 조르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근데 돈키호테가 자꾸 이 여관에서 사고를 치니까 빨리 쫓아내려고 야매로 기사 서품식을 해줍니다. 어깨에 칼을 두드리면서 당신을 기사로 임명하노라 이러면서 서품식을 해주죠. 멀쩡한 이발사를 협박해서 만불이나 투구를 빼앗고 머리 쓰고 다니는 거예요. 돈키호테의 그 기념품 보면요, 머리에 이상한 그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기사의 모자가 아니라 이발사의 도구예요. 되게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였던 것을. 자, 산초 판자와 돈키호테가 이제 여행 떠나다가 돈키호테의 나으리가 이제 결국 다쳐요. 그래서 다시 라만차 마을에 돌아오면서 돈키호테 1부가 끝납니다. The first published works by de Trevance appear in 1569. He contributed some poetry to a memorial collection after the death of Elizabeth of Valois, the wife of Spanish King Philip II. By the following year, de Trevance had put his words aside and, instead, picked up a weapon. He had joined a Spanish military unit in Italy. Known for his bravery, de Trevance took part in the Battle of Lepanto. Stationed on the ship La Marquesa,
He fought against the Ottoman Empire and sustained serious injuries in the conflict. He suffered 2 chest wounds and his left hand was completely maimed. Despite his disability, de Trevance continued to serve as a soldier for several more years. In 1575, de Trevance and his brother, Rodrigo, tried to return to Spain, but they were captured by a group of Turkish ships during their voyage.